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결혼한 지 8년 차인 미정 씨입니다. 결혼 후 남편과 단둘이 도시에 살던 시절에는 그럭저럭 행복했지만 3년 전 큰 결심을 하게 되죠. 시어머니의 끈질긴 요청으로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자주 얼굴 보고 살자. 그래야 서로 도울 수도 있고 애들도 할머니랑 지내면 좋잖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래 처음엔 정말 반가워하시고 진심으로 자신을 맞아줄 줄 알았대요. 이사 온 첫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시면서 미정 씨 부부를 반겨주셨죠. 너희 오느라 고생했지? 이제 자주 얼굴 보고 서로 잘 지내보자.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조금 엄격하긴 해도 속정이 깊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 나온 길에 잠시 들른다며 미정 씨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집안을 둘러보고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항상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죠. 어머, 이건 내가 담근 김치니? 맛이 왜 이렇게 싱겁니? 내가 너한테 담그는 법을 못 가르쳐 줬나? 이거 다시 해야겠네. 설거지 좀 바로바로 해. 주방에 그릇 쌓여 있는 거 보는 게 난 너무 싫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와 구박의 미정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열심히 집안일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엔 늘 부족해 보였던 거죠. 한 번은 참다 못해 미정 씨가 작은 항변이라도 해보려고 했대요. 어머니, 저도 애들도 보고 집안일도 하다 보니깐 가끔은 미처 다 못 챙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혹했죠. 내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그 정도도 못하면 자식들에게 뭐라고 가르칠 건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나중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그러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예로 들며 혼자서 애들 셋을 키워내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미정 씨는 속이 상하고 억울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엄마가 표현이 좀 그런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거야. 라며 시어머니의 편만 들었어요. 그러니 미정 씨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불만을 터뜨릴 곳이 없었죠. 더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 그러니까 큰 며느리 혜영 씨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혜영 씨가 가끔 시댁에 오기만 해도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혜영아, 애들은 잘 크니? 너희는 항상 나를 생각해 주니까 내가 참 든든해.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혜영 씨가 가져온 작은 과일 한 바구니에도 호들갑을 떨며 이렇게 신경 써주는 며느리도 없을 거야. 라며 자랑까지 하셨죠. 그럴 때마다 미정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자책하게 됐어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큰 며느리 혜영 씨를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신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지만 시어머니는 뇌진탕으로 한동안 의식도 없고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그때 미정 씨는 생각했어요. 결국 또 우리 부부가 다 감당해야겠구나. 혜영 씨는 이미 저는 애들도 보고 직장도 나가야 하니까 병간호는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라고 발을 빼버렸거든요. 그날 밤 미정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던 중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미정 씨는 우연히 서랍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오래된 물건이나 바느질 도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툼한 서류 뭉치와 반짝이는 보석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서류를 꺼내 확인해 보니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수천만 원대의 은행 예금 통장,
그리고 미정 씨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땅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들어있었거든요. 미정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다 뭐지? 시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다고, 집안이 빠듯하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가끔 용돈이라도 드리려 하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가 애들 키우는데 더 써라.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소 그렇게 인색하시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이걸 본 순간 미정 씨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구박하던 이유가 혹시 이 재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래서 나만 차별하신 걸까? 결국 미정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통장과 서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숨긴 거지? 그렇게 남편은 형에게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미정 씨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병간호와 병원비 문제로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입원하면서 시어머니 방이 어지러졌고 혹시 필요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챙기려고 한 거죠. 평소 시어머니는 방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미정 씨도 처음으로 방 안을 샅샅이 정리해 볼 기회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미정 씨는 우연히 서랍 속에 감춰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로 보아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상자를 들고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이거 뭐야? 엄마가 이런 거 두신 거 본 적 있어? 남편은 무심하게 상자를 열어보라고 말했어요. 글쎄, 바늘쌈이나 고무줄 같은 거 아닐까?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것들일 거야? 하지만 미정 씨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채로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보석함과 두툼한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거든요. 은색빛 반짝이는 보석 반지와 목걸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밑에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꽂혀 있었어요. 미정 씨는 손을 떨며 서류를 꺼내 들었죠. 은행 통장, 그리고 땅 소유권 증서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봤을 때 미정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 평소 돈이 없다며 한 푼도 쓰지 않던 시어머니의 통장에 적힌 금액이 너무도 크고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옆에는 다른 은행 통장도 있었어요. 각각 수천만 원이 적힌 잔고가 수십 페이지에 걸쳐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땅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였어요. 땅의 위치를 보니 그것은 시내에 있는 고가의 땅이었어요. 주위의 부동산 시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땅이 수억 원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여보, 이거 봐. 엄마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어?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 남편도 서류를 보며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이걸 왜 숨기신 거지? 항상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 나중에 유산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은 결국 큰형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미정 씨는 둘이 먼저 이야기해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형도 알아야 해.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 라며 형에게 알리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이 큰형에게 전화를 했을 때 큰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뭐라고? 엄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숨기셨다고? 라고 되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 부부, 그러니까 큰며느리 혜영 씨까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형제들끼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보겠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혜영 씨의 표정은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미정 씨 부부가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큰형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왜 나한테도 안 알리셨을까? 예전에 내가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한 푼도 안 주시더니
그러면서 갑자기 미정 씨 부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엄마가 못 찾게 하려고 감춘 것 같지 않니? 그 말에 미정 씨는 크게 당황했죠. 형님, 저희는 그냥 정리하다가 우연히. 저희도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일 줄은 몰랐어요. 그저 어머니께서 왜 이걸 숨기셨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큰며느리 혜영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보탰어요. 우연이라고? 그럼 그동안 어머니 돈 관리도 다 내가 한 거니? 하긴 어머니께서 너희 가까이 살라고 부르셨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긴 했어. 혹시 미리 알고 이 근처로 이사 온 건 아니지?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해갔고 형제들 간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큰형 부부는 이미 시어머니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 따로 용돈을 받거나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다면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이죠. 큰형의 아내 혜영 씨는 미정 씨에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도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난 내가 애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수고했다고 챙겨주길 바라는 거야? 이 말에 미정 씨의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누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우리는 엄마가 왜 이렇게 큰 돈을 숨기셨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평생 돈이 없다며 살림이 빠듯하다며 나중에 너희끼리 유산 싸움 하느니 미리 포기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냐고. 그때서야 큰형도 말이 잠시 멈췄어요. 형제들은 아무도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를 몰랐거든요. 혜영 씨도 더는 미정 씨를 몰아세우지 못한 채 입을 닫고 말았죠. 분위기가 한참 싸늘해진 그때 병실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내가 뭘 숨겼다고? 갑작스럽게 깨어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병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숨긴 게 아니야. 그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더니 다시 기운을 잃고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가족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을 둘러싼 이야기는 점점 더 큰 갈등과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왜 이 모든 재산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눈을 잠깐 떴던 그 순간 이후 미정 씨 가족은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은 채 깊은 잠에 빠졌고 의사 선생님은 몸 상태가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죠. 문제는 그 후로 더 커졌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가족들 사이에 생긴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미정 씨의 남편과 큰형은 며칠 동안 얼굴을 붉히며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이쯤 되자 병원 간호도 소홀해지기 시작했죠. 병실에 들르는 시간보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형제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더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왜 이 재산을 숨기고 계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이걸 몰랐다고? 큰형은 미정 씨의 남편에게 계속해서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도 그럴게. 남편은 평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며 잦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자주 챙겨드렸기 때문이었죠. 큰형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큰 재산을 숨긴 채 아무도 모르게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저도 이 서류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요? 엄마가 돈이 없다면서 항상 우리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셨나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유산 싸움 하느니 미리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죠?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어요. 미정 씨는 옆에서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런 싸움에 끼어들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괜히 나섰다가 자칫 자신이 더 오해를 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때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던 혜영 씨가 말을 꺼냈어요. 혹시 엄마가 이걸 큰형님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 한마디가 또다시 불씨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으려고? 아니, 난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어.
큰형은 혜영 씨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손 벌린 적도 없잖아. 항상 생활비며 용돈도 알아서 해결하셨고, 나도 우리 집 사정 때문에 따로 도움 못 드렸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나한테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혜영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큰형을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한 번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우리 집안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잘 챙겨라. 라고 하셨던 거. 나 그때만 해도 그냥 하는 말씀인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 순간 큰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정 씨 부부는 그 말을 듣고 서로 눈치를 살폈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였던 걸까? 혜영 씨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가 미리 큰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말이면 엄마가 아들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큰형한테만 재산을 몰아주려고 했다는 거야? 미정 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만 모르는 큰 비밀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큰형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급하게 혜영 씨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혜영아. 자꾸 괜한 소리 하지 마. 엄마도 깨어나시면 정확히 말씀하시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혜영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왜, 겁나? 이제 와서 다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 솔직히 말해, 당신도 알지 않았어? 엄마가 당신한테만 뭐라도 남겨주려고 했다는 걸. 그제야 큰형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혜영 씨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말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항상 너희들 걱정만 하셨다고. 나는 애초에 엄마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줄 알았어. 너도 들었잖아. 다 내 손으로 쓴다면서 재산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거. 순간 병실은 더 싸늘해졌어요. 형제들 간의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혜영 씨의 말대로라면 큰형은 어쩌면 시어머니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쓰겠다는 말을 가장 큰아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건데, 미정 씨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 어머니께서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지금은 차라리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나서 직접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우리끼리 이러다가 더 큰 상처만 남을 것 같아. 남편도 한숨을 깊게 내쉬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큰형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래, 말로는 쉽지. 하지만 이 서류들이 이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 엄마가 결국 아무한테도 안 나눠주려다 혼자 쓰려고 했던 거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이걸 발견하자마자 나한테 얘기한 거지? 혹시 엄마가 돌보던 돈을 우리 몰래 빼돌리기라도 했어? 난 그게 더 의심스러운데. 그 말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왜 이걸 숨기셨는지 이유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진짜로 이 돈을 저희가 가져가려 했다면 형님한테 아예 말도 안 했겠죠. 그날의 대화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오히려 더 큰 오해만 남기고 말이죠. 병원비와 간병을 감당하는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큰형 부부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돈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미정 씨 부부만 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게 되었어요. 형제들 간의 사이도 점점 소원해지고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지키던 날들도 늘어갔죠. 미정 씨는 한참 동안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왜 어머니는 우리한테 이걸 숨기셨을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싸움은 없었을 텐데. 그날 이후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금씩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오래된 서류 하나를 찾게 된 거죠.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큰며느리 혜영 씨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류는 서명만 되어 있고 정작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문서 하단에 적혀 있었죠.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어 증여 취소. 미정 씨는 서류를 덮으며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가족들이 이 재산을 두고 싸우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고 때가 되면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정 씨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이걸 나눠주셨다면 지금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만 갔어요. 진실은 시어머니가 깨어나셔야만 알 수 있을 텐데 그동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시어머니가 드디어 의식을 찾기 시작했어요. 병실에서 흐릿한 눈을 뜬 시어머니를 보며 미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이제 풀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진실이 과연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큰 싸움을 불러올지 이제 그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조용히 흘렀고 미정 씨와 남편 그리고 큰형 부부는 시어머니가 다시 눈을 뜬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죠. 그동안 얽히고 설킨 오해와 의심으로 마음속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가 무사히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는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힘없이 침대에 누워 계셨지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짧은 대화가 오갔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남편과 큰형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결심했죠. 미정 씨도 남편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제야 모든 게 밝혀질 순간이 왔구나.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이야기가 나올 생각을 하니 긴장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큰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그동안 엄마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엄마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평소엔 돈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재산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서류들 다 봤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 말 속엔 여러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큰형은 재차 물었어요. 왜 이걸 숨기셨던 거예요? 저희한테는 늘 돈이 없다. 재산을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라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재산은 뭐예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내가 재산을 숨겼던 이유는 사실 너희를 위해서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오해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죠. 미정 씨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자식들을 위해서 재산을 숨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몰랐겠지만 사실 예전부터 큰형이 사업을 할 때 내가 많이 걱정했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잖니? 그래서 내가 큰형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기도 했었어. 그때 재산의 대부분을 썼지만 다행히도 너희 큰형이 사업을 잘 읽어내면서 조금씩 갚기 시작했지. 그 말을 듣고 큰형은 놀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빌려주신 돈, 그건 다 갚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너희가 돈을 다 갚았지.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또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됐어. 사실 큰 며느리 혜영이와 관련된 일이었어. 혜영이가 나한테 큰 부탁을 한 적이 있었거든. 미정 씨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혜영 씨와 관련된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혜영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요? 제가 어머니께 부탁드렸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혜영 씨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이어갔어요. 그래, 내가 직접 부탁한 건 아니지. 하지만 너희 집안 사정이 어려워질 때 내가 너희 집을 살리려고 큰 결정을 내렸었어. 그때 재산을 너희 큰형에게 넘기려고 했었단다. 순간 큰형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럼 왜 재산을 저한테 넘기려 하셨어요? 그게 그때 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단다. 너희 둘 다 잘 지내길 바랐고, 그때는 너희 둘이 가족을 잘 이끌어주리라 믿었어. 그래서 내 재산을 너희에게 맡기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실수를 했어. 그 재산이 너희 형제들 간에 불화를 일으킬 줄은 몰랐지. 미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큰형 부부가 힘들 때 도와주려고 그 재산을 몰래 남겨두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시어머니의 속사정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신과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열심히 했는데 정작 큰형 부부만 재산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재산을 넘기려고 했던 이유는 단지 그 때문만이 아니었어. 내가 더 큰 걱정을 했던 건 너희들이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서였어.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너희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단다.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의도했던 것은 가족들 간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재산을 숨긴 이유가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숨겨진 재산은 오히려 가족 간의 불신을 더 키웠고 그로 인해 형제들 간의 갈등은 더 깊어졌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숨겨왔던 게 아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너희들끼리 다툴까봐 그렇게 한 건데 결국 내 잘못이었어. 큰형과 남편 그리고 혜영 씨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씁쓸한 감정이 가득했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로 인해 밝혀졌지만 그것이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와 숨겨진 진실이 모두 밝혀졌지만 가족들 사이의 불신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 내 잘못이다 라며 자책했지만 자식들은 그동안의 상처와 오해로 여전히 시어머니를 곱게 보지 못했어요. 큰형 부부도 미정 씨 부부도 서로의 감정을 누르며 겉으로는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속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가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너희들 다 와서 앉아라. 오늘은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한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앉아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 재산을 둘러싸고 많이 다툴 줄은 몰랐구나. 애초에 내가 다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차라리 다 밝히지 못한 게 미안하다. 미정 씨는 눈길을 피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야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야. 이제 이 싸움도 끝나겠지.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다.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큰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소리쳤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끼리 싸우고 이렇게까지 갈등이 커졌는데 이제 와서 기부라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난 확신이 들었어. 이 재산이 너희를 더 망칠 거라는 확신 말이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버렸지.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전부 사회에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미정 씨도 큰형 부부도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남긴 재산이 이렇게까지 너희를 괴롭힐 줄은 몰랐다. 그래서 내가 미리 정리했다. 너희가 그동안 본 서류들, 통장들, 사실 그건 모두 예전부터 정리해둔 것들이야. 이미 그 돈들은 내가 모두 기부하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었단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미 기부를 계약했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싸웠던 그 돈은? 큰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럼 그 땅 문서들은 뭐고 은행 잔고는 뭐예요? 지금까지 그걸 다 보고도 기부했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그래, 사실 너희가 본 그 서류들은 진짜가 아니란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미정 씨의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되묻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서류들은 전부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든 모조품이야. 가짜 통장, 가짜 증서. 사실은 모두 다 허울뿐인 서류들이지. 실제 재산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고 그 서류는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남겨둔 것일 뿐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어요. 큰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말이야? 시어머니는 큰형을 향해 눈을 지그시 감으며 답했어요. 미안하구나. 이건 너희에게 주려던 게 아니었어. 이미 몇 년 전부터 난 이 재산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남은 돈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했었어. 큰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정 씨와 남편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그토록 다툼의 씨앗이었던 재산이 모두 가짜라니. 그럼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너희가 서로를 그렇게까지 불신하고 내 재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난 더 확신했단다. 차라리 이 재산을 너희가 아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겠다고. 그리고 남은 건 너희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마음뿐이야. 순간 큰형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단다. 이미 모든 계약은 완료됐어. 너희가 이렇게 갈라지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어. 이게 내가 내린 마지막 결심이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가족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를 향해 외쳤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병실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자식들 앞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모두 기부하고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긴 채로 말이죠. 결국 그토록 싸우던 재산은 모두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식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큰형 부부와 미정 씨 부부는 서로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어요. 각자 깊은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가며 자신들이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선택은 가족에게 가장 큰 교훈과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고 가족들은 각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은 결국 돈이 아닌 끝내 씻어낼 수 없는 상처와 눈물뿐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난 후 자식들은 그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큰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이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은행에 확인해 보니 남겨진 잔고는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서류에 적혀있던 땅들도 이미 모두 처분되어 기부금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제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정 씨의 남편은 마음속에 커다란 후회만이 남았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미정 씨 부부는 한동안 큰형 부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큰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죠. 처음엔 재산 문제로 갈라섰지만 이젠 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남아버렸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결단이 자신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더욱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시어머니가 떠난 지 5년이 되었을 무렵 한 통의 편지가 미정 씨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본 순간 미정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머니? 편지의 발신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나이인데 도대체 이 편지는 어떻게 온 걸까요? 미정 씨는 서둘러 남편을 불러 편지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몇 줄의 글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이제야 너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구나. 내가 남긴 재산은 정말로 모두 기부되었단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었단다. 그동안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툴 때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가 기부한 돈은 너희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고 있어. 그곳에선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이젠 돈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족이 되길 바란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줘.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너희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어머니의 결정을 배신이라 느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거죠. 시어머니의 진심은 그때까지도 자식들을 생각한 것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돈만 좇으며 갈등을 키웠던 겁니다. 남편은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 이 편지의 내용을 전했지만 큰형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게 진심이셨다면 애초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안 하셨어야지. 하지만 그래도 큰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고맙다고 전해줘. 그래, 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겠지. 그렇게 몇 년 후 형제들은 다시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셨던 돈이 아닌 가족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요. 미정 씨도 한동안 남편의 곁에서 큰형 부부와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돈을 둘러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그들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준 셈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큰형 부부와 미정 씨 부부는 조금씩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복지재단이 지역신문에 소개되었을 때 형제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어머니의 결단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재단은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희망어머니 재단이라 명명되었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처음으로 함께 재단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재단을 방문한 날 형제들은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기념비를 보며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은 어머니의 유산이 결국 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가족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형제들이 서로 화해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남긴 사랑과 희망이었던 거죠. 형제들은 그 기념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죠. 어머니의 유산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 어머니께서 진정 바라셨던 것이었겠지? 그날 형제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죠. 어머니의 결단이 결국 그들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족들은 비로소 돈이 아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은 돈도 땅도 아닌 그들 마음속에 남은 깊은 사랑과 이해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